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O팀 팀장 김진혁입니다. 저희는 양토피아 해피가 꿈꾸는 세계라는 게임으로 지난 7주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 트레일러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저희는 게임 소개, 게임 개발, 마케팅, 결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게임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는 방치형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캐주얼 장르와 수치형 RPG 요소를 결합을 추구했고요. 따뜻한 감성의 2D 도트 그래픽으로 메인 타겟팅은 2030 여성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스템과 캐릭터 스토리 및 세계관을 통해서 차별점을 꾀하고 있습니다. 메인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말랑별에 사는 고양이 해피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식당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저희 공식 계정 인스타툰에 있습니다. 저희 게임 구조도인데요. 코어 구조는 경영을 하고 그걸 통해 재화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재화들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영을 확장해 나가는, 수익을 늘려나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꾸미기 요소와 오프라인 수익을 연동하고 있고요. 하드 커런시 재화를 수집과 업그레이드에 사용하도록 구성해 나왔습니다. 저희 게임 장르 특성상 특별한 조작보단 관찰을 통해 즐기는 게임입니다. 경영창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고 이와 연계되는 스테이지 미션으로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 유저는 요리를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경영관리창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요. 이는 스테이지 클리어 조건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프라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요. 이러한 캐릭터 업그레이드는 하드 커런시로만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채로운 스테이지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컨셉에 맞는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스테이지는 개발 일정상 진행이 어려웠고 5스테이지는 추후 개발할 예정입니다. 3스테이지 클리어 후에는 인테리어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3스테이지와 4스테이지를 꾸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시스템인데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매장을 소유하고 각각의 매장마다 컨셉을 부여해서 유저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존 게임과의 차별점이라면 인테리어 프리셋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요. 가구 배치 최대 개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인테리어 꾸미기 요소가 있는 시스템들은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가구들을 유저들이 주로 배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가구를 강요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능 때문에 미관을 해칠 정도로 매장을 빽빽하게 채우는 모습을 지향하고자 프리셋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셋 안에는 50여 가지 다양한 인테리어 에셋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의 변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컬렉션 부분입니다. 주인공 해피를 포함해 총 8마리의 고양이 캐릭터를 컬렉션에 수집할 수 있고요. 캐릭터는 스테이지의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방됩니다. 현재 게임톤 버전에서는 4마리까지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을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바를 사용했고요. 캐릭터마다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각각 4개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의 스토리는 이제 소프트 커런시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4번째 스토리는 하드 커런시로 해금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기존 방치형 게임 시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행작들의 공통점으로는 방치형 RPG, 경영 SNG로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별다른 시나리오 구조가 없는 게임이 많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진행되며 획득한 재화를 관리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플레이 시 부담이 적은 건 좋지만 단조로운 게임성으로 인해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좀 금방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어떻게 하면 게임에 애착을 붙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방치형 게임은 시간에 따라 쌓이는 저렴한 게임 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하는 문제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게임 적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게임 구조 자체가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릭터와의 라포 형성, 이를 위해서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스토리를 집어넣었고요. 게임 진행에 영향이 적은 부분에서 BM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요소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라포를 형성하고 게임에 애착을 붙일 수 있도록 이제 양토피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란 게 수익성으로 쓰였는 줄 알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게임 개발 부분입니다. 실주간을 돌아보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에는 이제 기획 발표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게 메인 방점이었고, 2주차에는 기본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계획 완성하고, 또 그거에 대한 QA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마케팅 런칭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스테이지 3까지 기획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테리어 구조도 만들고, 또 이제 이때 아트 외주와 접촉을 해서 캐릭터와 주방기구 제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케팅 진행과 BM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4주차에는 2차 프로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제 캐릭터 컬렉션 기획과 아트 조립, 아트 2차 외주 부탁하고 사운드도 이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1차 빌드를 하고 앱 게시를 했고요. 계속해서 기획들을 하고 또 아트 조립하고 계속해서 아시는 것 같은 작업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6주차에는 2차 빌드가 나왔고 7주차에는 이번 주죠. FF4가 끝났고요. 버그 픽스하고 QA 마무리하고 현재는 투표 독려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기획을 하면서는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바로 게임과 연동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또 이 데이터 테이블을 QA도 보고 저도 보고 또 이제 개발자분들도 같이 보면서 저희가 밸런스를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미션, 스토리, 푸드 밸류, 머신 밸류, 데이터 밸류 총 5가지 데이터로 나누어서 테이블로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밸런스에 대해서는 FGT 결과가 저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시간들대로 대부분의 것들이 지켜졌고요. 점진적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도 목표 범위 내로 83%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획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서화를 통해서 의도를 명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늘 시간이 동일하게 활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소통이 불가능한 시간에 문서를 보며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게 했고요. 문서를 통해 정보가 명징화돼서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작업 시 발생할 이슈도 예측하기가 용이했습니다. 다음은 BM입니다. 저희가 BM을 구성하면서 게임 백서들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즉각적인 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토피아의 주 타겟층인 2030 여성에서도 해당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했고요. 이를 위해서 최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오프라인 수익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BM을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 보너스입니다. 광고 보너스는 매장 옆에 위치한 잡지꽂이를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에셋인 줄 그냥 단순한 에셋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겠고요. 광고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팝업창이 나와서 30초가량의 광고를 시청하면 총 3가지 종류의 다른 버프들을 3분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수익 증가입니다. 스토리를 해금한다든지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인테리어 요소를 구매하면 오프라인 수익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점 부분입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하드커런시를 구매할 수 있는 서버는 구축하지 못했지만 출석 체크와 광고 시청으로 소프트와 하드커런시를 모두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네,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팀도 참 이슈가 많았고 또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과 이제 디스코드와 노션을 활용을 했는데 카카오톡으로는 주로 이제 일정 공지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디스코드로 진행을 하다가 문서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노션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팀을 관리하고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고 모르다 보니까 미리 캔버스 거를 신나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라이센스 이용 정책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했고 결국은 이거를 다 뒤엎기 위해서 약간 퀄리티도 포기했지만서도 다 뒤엎고 다시 만드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이거에만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또 많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아트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또 이제 아트를 해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게임 특성상 특히나 보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캐릭터를 좀 더 잘 뽑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미 있는 시중에 있는 에셋만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 인맥으로 아트 외주를 구인한 후 캐릭터 및 가구 에셋을 제작을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시장가로 2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40만 원만 주고 게임을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슈를 막기 위해서 또 그냥 리스크 단계에서 웬만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데일리 스탠더 미팅을 매일 진행을 했고요. 기획서의 불명확성, 일정 문제, 구조 충돌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DS 후에 데일리 스크럼 후에 이것들에 대한 이슈 미팅을 또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일정 문제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이고 개발자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많이 몰랐던 것 같고요. 3주차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4주차부터는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발팀 두 분끼리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사용한 익숙한 것들이 달라서 이 부분들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추가 미팅을 가져서 점차 간극을 좁혀나가고 일정을 맞춰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TC 및 버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TC를 만들어서 구글 드라이브로 팀이 공유하며 테스팅을 진행을 했고요. 팀원들이 각자 맡은 카테고리에 대해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척도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버그가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버그 리포트를 작성하고 구글 시트를 만들어 개발팀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버그 리포트를 날짜별로 구분해서 매일 생기는 버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또 저희가 게임톤 프로그램상 FGT가 있었는데 FGT 설문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미션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뜨지 않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 알람을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UI 크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서 하단 UI 버튼 크기를 작게 수정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부분입니다. 저희는 마케팅 목표를 애초에 기획에서 2030 여성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보고 또 어떤 거에서 많이 유입이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SNS 마케팅이 그 답이었고 결국은 메인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크 바이오, 블로그, 포럼,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인스타툰이 올라가 있고요. 인스타툰을 통해서 게임 캐릭터와 시노시스를 소개하고 잠재 고객들이 주인공 캐릭터 이야기를 감상하며 사전 라포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타툰 퀴즈나 캐릭터 이름 맞히기, MBTI 테스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인스타그램과 포럼 두 가지를 통해서 게임 홍보 및 투표 독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팔로워가 500명이 달성이 됐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댓글들이 활발하게 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각자가 게임 톤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적어봤는데요. 저는 좋은 동료들을 얻었다는 게 가장 소중한 것 같고요. 부팀장님 같은 경우는 게임 톤을 통해 각 직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협업하면서 전반적인 게임 공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배운 것. 그리고 김다슬님 같은 경우는 기획에 집착하는 만큼 게임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을 배웠고 김진영님 같은 경우는 게임톤 기간 동안 어떻게 극복하고 마무리를 짓는 법과 조금이나마 다른 직무들이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서진호님 같은 경우는 팀원들과 효율적이면서도 감정 상하지 않게 소통하는 방법에 배웠고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자 간의 협업도 배웠다고 하고요. 최승무님 같은 경우는 협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개발 외적인 부분을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좋은 팀원들을 만나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가영님 같은 경우는 QA로서의 경험과 협업하며 느끼는 제 자신에 대한 이슈 리포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정준님 같은 경우는 게임톤을 통해 게임 개발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배려하면서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게임으로 발전하는 냥토피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